섹션 1. 1,400원의 공습과 킹달러의 블랙홀. The Raid of 1,400원 and the Black Hole of King Dollar. 2024년 12월 14일 오전 8시 4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상사 15층 해외 영업팀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은 늦가을의 찬바람에 거칠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2세 한지훈 팀장이 느끼는 한기는 창밖의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듀얼 모니터 오른쪽 화면에 띄워진 실시간 환율 차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숫자가 깜빡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USD KR 워버너 1412.50. 지훈은 마시고 있던 시든 커피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쓴맛이 마치 지금의 상황 같았습니다. 불과 2달 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피벗, 통화정책 전환 소식이 들려왔을 때만 해도 회사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약세가 올 것이고 그러면 원화 가치가 회복되어 수입 원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팀장님, 미국 거래처에서 인보이스 다시 확인해달랍니다. 결제대금 오늘 환율로 확정해서 송금해달라고. 입사 3년 차 김대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보내면 우리 마진 다 까먹어. 환전 타이밍 조금만 더 보자고 해. 그게 저쪽에서도 킹달러 기조가 안 꺾일 거라며 늦어질수록 우리 손해라고 압박하는데요. 지훈은 관자놀이를 꾹 눌렀습니다. 김대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돈을 풀면 그 돈이 수익률 높은 신흥국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것이 경제학 교과서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전 세계의 돈은 다시 미국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AI 혁명을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 견고한 고용시장, 그리고 압도적인 성장률. 미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전 세계의 자본을 다시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화를 들고 있으려고 하냐? 지훈이 턱짓으로 모니터 구석의 뉴스 헤드라인을 가리켰습니다. 서학개미 미국 주식 보관액 역대 최대 경신, 엔비디아 테슬라로 이민 가는 돈, 국내 증시 거래량 반토막. 이게 진짜 이유야. 우리가 아무리 수출해서 달러 벌어오면 뭐하냐. 기업들도 개인들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떠나는데 원화를 팔아치우니 원화값은 똥값이 되고 환율은 1,400원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 멀리 재건축 크레인이 올라가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습니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고, 부동산 PF 부실을 막겠다고 암묵적으로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해 억지로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이 간단한 진리. 한국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조절하려 해도 시중에 풀린 막대한 원화 유동성은 갈 곳을 잃어 헤매다 결국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를 버리고 달러, 즉 미국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실물 자산, 즉 부동산으로 숨어들거나. 지훈의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부동산 좀 들러야겠어. 옆 단지 호가 또 올랐대. 지금 아니면 우리 영영 못 옮길지도 몰라. 지훈은 스마트폰 화면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치솟는 환율 때문에 수입 원가 압박에 시달려 마진이 0을 향해 가고 있는데 퇴근 후에는 치솟는 집값 때문에 벼락거지가 될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데 왜 내 주머니의 돈은 점점 가벼워지는 걸까? 이것은 단순한 고환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울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고환율 장기화 그리고 돈의 미국 쏠림. 이 두 가지 현상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원화의 구매력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김대리, 그냥 송금해. 지금 환율 1,415원인데 내일은 1,420원 될 수도 있다. 지훈의 지시에 김대리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흐름을 인정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잔인한 각자도생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섹션 2. 녹아내리는 돈과 기울어진 운동장. Melting Money and the Tilted Playing Field. 2024년 11월 14일 오후 7시 40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대단지 아파트 상가 1층 미래부동산. 퇴근 후 지훈이 도착했을 때 부동산 사무실은 마치 야전병원처럼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붙은 아파트 평면도와 시세표 앞에는 30, 40대 부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고 공인중개사들의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난주에 15억이라면서요. 일주일 만에 호가를 5천이나 올리는 게 어딨어요. 지훈의 아내 소연이 억울하다는 듯 중개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50대 베테랑 박 소장은 익숙하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지금 매도자, 즉 집주인 우위 시장이에요. 안 팔리면 그만이라며 배짱이세요. 그분들도 아는 거죠. 지금 은행에 돈 넣어봐야 물가 오르는 거 못 따라가니까 차라리 똘똘한 한 채 쥐고 있는 게 남는 장사라는 걸요. 박 소장은 벽에 걸린 서울 지도를 지휘봉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지금 지방이나 서울 외곽은 미분양 쌓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지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강남, 용산, 그리고 여기 마포 같은 핵심지는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비대칭화라고 합니다. 지훈은 그 단어에 멈칫했습니다. 비대칭화. 과거 상승장 때는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이 시차를 두고 다 같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이 철저하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 코어는 천정부지로 솟고 그렇지 못한 곳은 소외되는 현상.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 돈의 가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해 보이는 자산으로만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박 소장의 말은 지훈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회사에서는 달러가 귀해서 난리인데 여기서는 원화가 흔해서 난리였습니다. 이것은 에브리싱 럴리의 오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주식, 미국장, 코인, 금, 그리고 서울 핵심지 아파트. 성격이 다른 이 자산들이 동시에 오르는 기이한 현상. 지훈은 이것이 호황의 신호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소연아, 이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야. 우리 돈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야. 뭐라고?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겠다고 돈을 풀고 금리를 억지로 누르고 있잖아. 시중에 돈이 넘치는데 경제는 성장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거야. 경제학자들은 이걸 통화가치 절하라고 불러. 지훈은 유리창 너머 어둠 속에 우뚝 솟은 신축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콘크리트 덩어리의 가치가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이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번 5천만 원의 가치가 저 콘크리트에 비해 그만큼 하락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월급을 저축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자산시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기 위한 몸부림인지 아니면 벼랑 끝을 향한 질주인지도 모른 채. 팀장님 말대로 할 걸 그랬어. 소연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작년에 무리해서라도 갈아탔어야 했는데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 정부는 뒤늦게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핵심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전에 처리한 1,000만 달러 송금건이 떠올랐습니다. 국가는 환율 방어에 실패했고 개인은 자산 방어에 실패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저성장 고착화라는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자산 가격만 나홀로 춤을 추는 이 기이한 파티. 부동산 문을 나서자 매서운 초겨울 바람이 두 사람의 코트 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지훈은 그 불빛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실물 경제라는 엔진은 꺼져가는데 자산시장이라는 바퀴만 미친 듯이 헛돌고 있는 대한민국. 이 위태로운 질주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멈추는 순간 튕겨나가는 것은 누구일까요? 지훈은 주머니 속의 지갑을 만작거렸습니다. 그 얇은 두께가 유난히 서글픈 날이었습니다. 섹션 3. 피벗의 배신과 각자 도생의 엑소더스. 2024년 12월 20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직장인들로 붐비는 지하 식당가. 점심시간의 식당가는 끓어오르는 순댓국 뚝배기의 열기와 웅성거리는 말소리로 가득 찼지만 지훈의 팀원들이 앉은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벽걸이 TV 뉴스에서는 미국 연준, 페드가 마침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피벗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금리 내렸네요. 이제 우리도 숨통 좀 트이는 겁니까? 막내 사원이 숟가락을 들며 기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김 대리는 스마트폰 주식 앱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시니컬하게 대꾸했습니다. 숨통은 무슨, 환율 봐라. 금리 내렸는데 오늘 또 올랐어. 1,425원이다. 지훈은 말없이 깍두기만 씹었습니다. 김 대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약세가 와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벗의 배신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냐?
김 대리가 막내에게 훈계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려도 경제가 성장해. AI다 뭐다 해서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금리 내리면 뭐해? 성장 동력이 꺼졌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보냐? 금리 조금 더 준다고 성장률 1%대인 한국에 돈을 묻어두게? 다 짐 싸서 미국으로 가는 거야. 지우는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의 통찰력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경기 순환,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인 저성장 고착화라는 것을. 오전에 본부장님이 호출해서 했던 말이 지훈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 팀장, 미안하네. 올해 성과금은 없어. 환율 때문에 원가 방어가 안 돼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어. 내년에는 마른 수건도 짜야 해. 인력 충원도 동결일세. 기업은 돈을 벌지 못하고 직장인의 지갑은 얇아집니다. 내수 소비는 얼어붙고 자영업자는 폐업합니다. 그런데도 부동산과 주식, 미국장만 오르는 이 기이한 괴리. 팀장님, 저 사실 청약통장 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김 대리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뭐? 10년 넘게 부은 거라며 아깝지 않아? 안 될 것 같아서요. 서울 핵심지는 어차피 제 월급으로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됐고 외곽은 사봐야 오르지도 않을 것 같고 그 돈 환전해서 그냥 미국 S&P 500이랑 엔비디아에 다 넣었습니다. 자본 엑소더스 대열에 합류한 거죠. 김 대리의 표정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기울인 운동장에서 아등바등하는 대신 돈이 모이는 곳, 성장이 있는 곳인 미국으로 자산을 이주시킨 것입니다. 팀장님도 원화만 들고 계시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한국 경제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이랑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기축통화국도 아닌 주제에 빚만 많아서 더 위험해요.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바탕화면에는 가족 사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하고 내 집 한 채 마련해서 오순도순 사는 것, 그 소박했던 중산층의 꿈이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판타지가 되어버린 걸까요? 화면 속 뉴스창에는 11월 수출 감소, 내수 부진 심화, KDI 내년 성장률 1%대 전망이라는 우울한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꺾이고 인구가 줄어 내수가 쪼그라듭니다. 새로운 먹거리는 보이지 않는데 가계와 정부는 빚더미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저성장 고착화의 민낯이었습니다. 돈은 정직합니다. 돈은 더 높은 수익, 더 안전한 곳을 향해 흐릅니다. 지금 그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미국. 한국에 남겨진 돈은 갈 곳을 잃고 부동산이라는 좁은 문으로만 몰리며 거품을 키우고 그 거품이 터질까봐 정부는 억지로 돈을 풀어막는 악순환. 지우는 서랍 속에서 외화 통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여행 갈 때 쓰고 남은 몇백 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인터넷 뱅킹 앱을 켰습니다. 아내가 나중에 집 살 때 보태자며 모아둔 적금 만기 금액, 그것을 원화 예금으로 다시 묶는 대신 달러 환전 버튼 위로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매국이 아니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의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피벗의 시대는 왔지만 봄바람은 태평양 건너 미국에만 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길고 혹독할 것임을 지우는 직감했습니다.